조 바이든 대통령이 억만장자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증세안을 공식화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약 3조 달러의 적자를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완화에 힘입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뉴욕시 고등학교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교내 및 학교 인근의 안전 강화에 3,100만 달러의 예산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전국에서 재산세가 가장 높은 뉴저지주의 재산세율은 지난해에도 상승했습니다. 버겐 카운티의 한인 밀집타운들은 평균적인 상승률 수준을 보였습니다. 뉴욕시가 팬데믹 이후 폐쇄됐던 대다수의 뉴욕시 지하철 역사 내 화장실을 오는 5월 재개방 및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성인 절반 이상이 대마초의 합법화를 지지하는 반면 담배 판매는 금지하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명 한지 공예 작가 서정민 작품 개인 전시회가 맨하탄 소재 갤러리에서 오는 5월 말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새 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예산안에는 억만장자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증세안이 포함됐음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방정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적자를 약 3조 달러 줄이는 것을 목표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연방정부 부채를 대폭 줄이겠다는 바이든 대통령 계획의 중심에는 대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더 걷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 예산안에 포함된 부자 증세의 하나인 억만장자세는 미국 내 상위 0.01%에 해당하는 자산 보유자들에게 최소 25%의 세율을 적용해 자산 증가분에 과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새 예산안은 자신의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것은 미국에 투자하도록 하고 가족을 위한 비용을 낮추며 연간 40만 달러 이하 소득자에 대한 증세 없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백악관은 연간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게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어 세율을 현행 3.8%에서 5%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장기 투자 수익에 적용되는 자본이득세 세율이 현행 20%에서 거의 2배인 39.6%로 상향 조정될 계획입니다. 법인세율은 21%에서 28%로 인상되고 연소득 40만 달러가 넘는 개인에 대한 소득세 최고 세율도 37%에서 39.6%로 올리게 됩니다. 백악관은 공화당이 지지해온 다양한 세금 계획 등으로 인해 앞으로 10년 동안 2조 7천억 달러 이상의 부채가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해왔습니다. 특히 앞으로 10년 동안 적자 감소폭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국정연설에서 공개한 2조 달러보다 50%나 증가한 것이어서 주목받았습니다. 한편 예산안 처리는 하원 공화당의 손에 달린 만큼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 제안이 빛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여기에 공화당 하원은 오히려 연방정부의 지출 삭감을 요구하면서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부채 한도 상한에 도달한 미 연방정부는 특별 조치 시행으로 고비를 넘겼지만 6월 초까지 한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규모 실업 등을 양산할 사상 초유의 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9개월 만에 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등 인플레이션 완화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계속해서 전상희 기자입니다. 여론조사기관 립소스와 로이터의 공동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지난달보다 1%포인트 오른 42%를 기록해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지지율 하락세를 보였고 지난해 5월에서 7월엔 36%를 찍으며 임기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으나 이후 상승 기조를 유지하며 지난달 41%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로이터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둔화 추세로 접어드는 등 인플레이션 완화 등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81%는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성과를 지지했고 공화당 지지층에선 10%만이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지층의 81%가 지지한 반면 공화당 지지층은 29%만이 찬성했습니다. 또 민주당 지지층의 35%가 미 남부 국경을 통한 이민자 유입을 더 어렵게 해야 한다고 했고 공화당 지지층은 84%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공영방송 NPR, PBS가 지난달 여론조사 업체 마리스트와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6%로 나타나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차기 대선을 앞두고 오는 4월쯤 재선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든의 국정 지지율이 잇따라 최고치를 경신하자 일각에서는 재선 출마 선언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맨해튼, 브루클린 등 뉴욕시 고등학교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캐티 호구 뉴욕 주지사는 뉴욕주 교내 및 학교 인근 안전 강화를 위해 3,100만 달러의 예산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3시경 맨해튼 헬스키친의 파크웨스트 고교 인근에서 15세 남학생이 총격을 당해 입원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사건 직후 인근 모닝사이드 하이츠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어 7일 브루클린 선셋파크에서도 PS371 고교 인근의 한 델리에서 2명의 학생이 총격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18세 학생 2명이 방과 후 델리에서 간식을 사 먹던 도중 한 괴한이 들어와 이들을 향해 총격을 가한 후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학생 역시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부상을 입었고 현재 인근 루터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총기 난사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에서는 지난해부터 미성년자 총격 피해자가 급증하는 현상을 보여 학생과 학부모들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NYP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피해자 중 157명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2017년 미성년자 피해자 75명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또 2021년도에도 총격 사건 피해자 중 미성년자는 약 14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성년자들이 총격 사건에 연루되는 주요 원인으로 지난 3년간 이어진 팬데믹으로 인한 가정환경 변화, 유령총 등 불법 총기 확산,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꼽았습니다. 한편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뉴욕주 교내 및 학교 인근 안전 강화를 위해 3,1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학교 출입문 보안시설, 영상 카메라, 비상사태 알림 등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전국에서 재산세가 가장 높기로 악명이 높은 뉴저지가 지난해에도 재산세는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긴 카운티 한인 밀접 타운들의 재산세는 평균적인 물가 상승률 수준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뉴저지주 커뮤니티 업무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뉴저지주 재산세는 평균 9,490달러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 2021년과 비교할 때 2.1%가 오른 것입니다. 재산세 증감은 500여 개의 시와 타운별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타운은 세금 인상 한도를 전년 대비 2% 정도로 정해놓기 때문에 큰 증가를 보이지 않았지만 저지시티의 경우 전년 대비 무려 33%가 증가해 전체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저지시티의 평균 재산세는 9,853달러로 전체 재산세의 40.8%는 교육세, 38.7%는 타운 예산으로 쓰였고 나머지 20.5%는 허드슨 카운티 예산으로 충당됐습니다. 이어서 지난해 재산세가 많이 오른 타운으로는 슈리버리 타운십 12.7%, 블레어스 타운십 10.3%,
케이프메이 포인트보로 10.1%, 서프시티보로 10%, 애쉬버리 파크 9.7%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버겐카운티 한인 밀집타운들의 재산세 변동은 평균적인 물가 상승률 수준이었는데 필리세이츠 파크는 2022년에 평균 재산세가 1만 458달러로 전년 대비 3% 올랐고 포틀이 1만 1797달러로 2.8%, 리치필드 1만 335달러로 1.5%, 파라무스 1만 928달러로 3.2%, 테나플라이 2만 2411달러로 2% 상승했습니다. 한편 뉴저지 주민들은 평생 살면서 1인당 평균 93만 1697달러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뉴저지주는 지난해 평균 재산세 9,490달러로 전국 1위뿐 아니라 소득세는 3위, 판매세는 18위에 올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 지하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마른 역을 보유하고 있지만 내부 환경 면에서는 열악한 화장실 시스템과 높은 범죄율 등이 지적되면서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이에 MTA는 팬데믹 기간 폐쇄됐던 대다수의 전철역 화장실 중 일부를 오는 5월부터 재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강정민 기자입니다. 약 470개의 지하철역을 보유하고 있는 뉴욕은 전 세계 대도시를 통틀어서도 가장 지하철역이 많은 도시 1위에 꼽히고 있습니다. 2위가 337개의 역이 있는 상하이, 3위가 베이징 319개, 서울이 4위로 311개의 전철역을 지니고 있습니다. 역의 개수만으로는 뉴욕 지하철이 1위였지만 서비스 및 내부 환경 면에서는 최하위입니다. 2019년 뉴욕시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1인당 공중화장실 수는 미국 100대 도시 중 93위를 차지할 정도로 미국 내에서도 열악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이 조금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8일 시 전역의 전철역에 개방 화장실 수를 2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평소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어온 뉴욕 시민들은 화장실 확대 계획을 반기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범죄 및 보건상의 이유로 지하철 화장실 100개 이상이 폐쇄됐었지만 지난 1월 9개 역의 화장실이 개방됐습니다. MTA는 5월 2일을 기점으로 12개 지하철역 화장실을 추가 개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TA 자체 고객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고객 만족도는 60%대로 올라서며 작년 여름 기록했던 50%대에 비해 상승했습니다. 대중교통 내 범죄 역시 올해 들어 21%가 감소했으며 지하철 시스템 내 경찰 인력 배치가 확대되면서 시민들에게 안도감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일부 주에서만 허용된 대마초의 합법화를 지지하는 시민이 절반을 훨씬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같은 조사에서 미 국민의 절반 이상은 담배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해 담배와 마리화나에 대한 여론이 뚜렷이 상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약 57%는 모든 담배 제품 판매 금지 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퓨 리서치센터 설문조사 결과 약 60%의 응답자들이 의료용과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돼야 한다고 답했고 반대 비율은 10%에 불과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이러한 결과가 담배보다 대마초가 더 안전하다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담배와 대마초의 유해성에 대한 논쟁과 연방 차원에서의 대마초 합법화 논쟁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 내에서 대마초에 대한 여론은 눈에 띄게 호전되고 있는 반면 향이 첨가된 담배 생산의 규제, 담배의 유해성 부각 등 반담배 여론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암학회, 암행동 네트워크 소속 캐시 캘러웨이는 우리는 담배가 대마초보다 암 발병에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기호용 마리화나는 지난 2012년 워싱턴과 콜로라도주를 시작으로 21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자치구에서 합법화됐으며 37개 주에서 의료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됐습니다. 일부 보건 전문가들은 근시일 내 미국의 모든 주에서 의료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대마초에 대한 우호 여론의 증가는 관련 산업의 확장을 통해 확연히 드러납니다.
뉴욕주에서는 지난 2021년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가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시킨 이후 지난해 맨해튼에 뉴욕시 최초로 합법적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소가 설치됐고 지난달 13일에는 세 번째 판매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한편 2021년 초 뉴욕 총영사관은 한국 국적자가 미국에서 마리화나를 흡입 또는 복용할 경우 속인주의에 따라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한국에서 온 관광객 또는 영주권자 등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의 유명 한지 공예 작가 서정민 작품 전시회가 맨해튼의 The Sylvia Wald and Paul Kim Art Gallery에서 열립니다. 전시는 지난 8일 시작돼 오는 5월 27일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서정민 작가를 초청한 더 실비아 와일드 앤 포킴 아트 갤러리 측은 지난 8일 저녁 전시회 개막식과 함께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그의 작품 세계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 전라남도 출신인 서정민 작가는 한국 전통의 한지를 활용한 조형 회화 작가로 유명합니다. 서 작가는 서양화를 전공해 유화 작업의 과정을 거친 후 그 작업의 한계와 한국인으로서 또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살리는 작업 세계를 추구해 지금의 한지 작업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서 작가는 한국인의 정서를 표현하기에 적절한 재료로 한지에 주목했으며 회화와 조각 사이의 범주를 넘나드는 정교한 종이 작업으로 폐기된 한지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뛰어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Beyond the Line, 선을 넘어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수천 개가 넘는 작은 한지마리로 만든 대형 작품들입니다. 서 작가의 작품은 선의 단순함을 통해 자연 질서의 심오한 원리를 반영하는 3차원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제 작품은 한지를 소재로 하기 때문에 전부 수작업이 동반됩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쪼개고 말고 그다음에 풀칠하고 한국에는 서예를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체를 연습하는 분들의 재료들을 모아서 제가 이 작업에 같이 함께 넣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장들이 하나하나 이 안에 들어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그 한국의 유가, 공자나 맹자, 조선시대 그 우리가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그런 선대들의 그런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문화들을 제가 이 회화 속으로 끌어들여서 전통 문화와 회화의 만남의 그 흐름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을 할 때 노동으로 만들어낸 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을 주제로 한 서 작가의 작품은 한지 회화의 시작을 알리는 단초가 되었으며 뉴욕, 파리, 홍콩 등 해외 전시에서 절제된 동양 철학의 미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관장할 재외동포청의 정식 출범일이 오는 6월 5일로 확정됐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재외동포청은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미주 한인들을 포함한 재외동포들에게 영사, 법무, 경무, 교육 등 민원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게 되는데 직원 수는 150명에서 200명 정도로 예산 규모는 현재의 재외동포재단 예산보다 더 늘어나게 된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또 신설되는 재외동포청 산하에 기존의 재외동포재단이 수행하던 재외동포 지원 업무를 맡을 재외동포협력센터와 같은 별도 조직을 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이 승객들이 버스나 열차를 탈 때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요금을 낼 수 있도록 뉴저지 트랜짓 모바일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크레딧 카드나 은행 계좌가 없어 앱 자체를 사용할 수 없었던 불편을 덜기 위해 승객들이 열차역이나 버스 정류장 근처의 소매점이나 편의점에서 현금을 지급하고 모바일 앱에 현금을 적립할 수 있는 캐시인 앱 기능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승객들이 앱에 현금을 적립할 수 있는 업소는 세븐일레븐, 월그린, 패밀리달러, CVS 등 1000개 정도로 업소에 현금을 지급하면 직원이 구매한 액수만큼 승객의 앱에 적립금으로 입력을 시켜주게 됩니다. 뉴욕 일원 한인은행들에 따르면 최근 들어 체크 사기 건수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업에서 페이롤 담당자가 체크를 빼돌리는 형태의 사기였다면 요즘엔 개인들이 우편으로 보낸 체크도 조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편함을 턴 뒤 체크를 입수하고 텔레그램 등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해 전국 규모의 범죄 조직으로 보낸 뒤 전문적으로 체크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체크 사기를 당해 돈이 송금되면 은행도 대응이 쉽지 않아 한인은행 관계자는 사기를 최대한 막기 위해 체크가 접수되면 세부 정보와 입금 패턴까지 확인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체크 사기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실물 체크보다는 모바일 앱을 이용해 보내고 체크를 보낸 후에는 실시간으로 계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챗 GPT 기술 도입에 위기감을 느낀 구글 모기업 알파벳이 AI 기술 도입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따라잡기 위해 전력 질주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글은 심각한 위기 경고를 뜻하는 코드 레드를 발령하고 사용자가 10억 명 이상인 구글의 모든 주요 제품에 생성형 AI를 포함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놓고 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두 빅테크의 AI 경쟁은 각사의 주요 사업 분야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바드 검색 서비스 외에 유튜브에도 AI 기능을 탑재해 크리에이터들이 영상으로 가상으로 옷을 갈아입거나 SF 같은 배경을 만들 수 있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업용 소프트웨어에도 챗 GPT 기술을 도입해 기업 판매, 마케팅, 고객 서비스 소프트웨어인 다이나믹스 365 코파일럿 시범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